성공하게 데뷔를 한 고현정은 당시 국민 드라마인 모래시계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은퇴를 하며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동안 이혼 루머가 끊이지 않았었다 해요. 결국 이혼 이후 2005년 드마라 봄날로 전격 복귀를 하게 되죠. 그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가 은퇴했을 당시 지금은 브라운관에서 볼 수 없지만 다시 복귀해봤으면 하는 배우를 꼽으면 항상 첫 손가락에 그녀가 손꼽히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그녀는 복귀 이후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시청률이 대박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또한 2009년에는 선덕여왕에서 미실력으로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으며 2009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출연한 대물에서도 대통령 역을 맡아 2년 연속 연기대상을 거머쥐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김혜수는 벌써 나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죠. 그녀가 우리 곁으로 돌아와 연기 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이들의 현정을 미는 끝이 났지만 이혼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은 없었겠죠. 한편 전 남편과는 지난 1995년 화촉을 밝혔어요. 는데요 이후 2003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에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 이혼 후 힘겨웠던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전생에 태어났다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가다가 싸워오지도 못하고 개에게 물려 죽은 켈트족 전사였을 것이라며 특유의 반어법으로 웃음을 지으며 말하기도 했었다는데요. 당시 석성가의 며느리 시절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공개적으로 밝혀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한편 정용진 부회장은 플루티스트 한지희 씨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어인 아들 사망은 루머인 듯합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합법적으로 공개된 부분은 위자료 15억 원이지만 중간중간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일까? 요 사실 정확한 이야기도 아닐 뿐더러 괜한 루머로 힘들어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좋았지만 연예인이란 직업이 마음에 안 들던 시댁 식구들의 시집살이가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유현재 고현정 씨약을 정해 창군 최근 의황은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했으며 달종에 이는 미국의 귀족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아들과 딸을 보니 유전자는 뭐 속이는구나. 달혜인이 더 이쁘고 아들도 정말 잘생겼죠. 결국 아들과 딸은 남편이 키우고 혼자 구긴긴 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는 못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 만나며 지낸다고 하니 부모 자식 사이 누가 맘대로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혼 이후 한동안 살찐 모습도 봤지만 이제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2013년 이후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연기 모습을 봤으며 2018년 리턴과 2019년 동네 변호사 조드로 시즌2에 열연했습니다. 항상 인기 좋은 배우들과 루머에 시달리는 고현정씨 친한 연예인으로는 조인성과 천정명 그리고 하정우와 김남길 씨 외 많은 연예인들과 친하고 성격 좋은 여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현정이 출연했던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엄마의 바다, 모래시계 봄날 히트 선덕여왕 대물 리턴 동네 변호사 조드로. 영화 해변의 여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배우들 복촌 방향 미쓰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 손님 등 정용진 고현정 부부의 이혼 소식은 지난 11월 19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서류가 접수된 사실이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밝혀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고현정이 이날 오전 9시경 남편인 신세계백화점 정용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며 같은 날 오전 11시 재판장과 양측 법정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이 이루어져 2시간여 만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95년 정용진 씨와 결혼 이후 유학설, 불화설, 50억 위자료 합의설 등 온갖 소문에 시달렸지만 일제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증폭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고현정과 정용진 부사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에 따른 가정 불화이며 정부 사장이고 시에게 위자료로 15억 원과 시가 40억 상당의 인사동 소재 스타벅스 커피숍을 지급하되 자녀 양육권은 정부 사장이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조정 신청이 접수돼 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열리기까지 통상 1에서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날 접수 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전에 벌써 충분한 이혼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고현정 씨 네 집이죠? 아니요, 정용진 씨 집인가요? 이혼 소식이 알려진 11월 19일 오후 한남동 소재 정용진 고현정 부부가 살던 집을 찾아 벨을 누르자 경비원이 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벌써 고현정은 정씨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답이었다. 집 앞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들의 집은 인기척 하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했다. 맞은편에 위치한 시온오니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집도 마찬가지. 이웃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고현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의아했지만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목격되는 등 평소와 다름이 없어 이혼 사실을 결코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 취재진이 몰릴 것을 염려한 듯 고현정 본인과 친정 부모는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또한 고현정 측 변호사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태. 일주일에 2~3번 고현정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최측근을 만나 그간의 사정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동안 연락이 끊겨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사실 저희도 충격적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고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세간에는 재벌가 며느리로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아요. 측근에 따르면 벌써 수년 전부터 이들 부부 사이에 파경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95년 당시 최고 인기의 톱스타와 재벌가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지만 정작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 부부간의 성격 차이와 고 씨와 시집 식구들 간 불화가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집안 분위기가 엄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연예 활동을 하다 시집 온 구로서는 답답하고 힘겨웠을 거예요. 간혹 외출했다가 매스컴에 등장하게 되면 그걸로 질책을 받았나 봐요. 이따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이는 결혼 당시에도 우려됐던, 그러나 그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겨웠다고 한다. 거의 재력가나 권력가, 자녀들인 집안 내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되기 일쑤였고 가족 모임에서도 늘 뒷자리일 정도로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것. 보통 재벌가의 며느리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은 물론 어느 정도 회사의 주식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한 장, 통장 하나 없었다는 것이 측근의 이야기다. 시집의 입장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표적이 됐고, 게다가 항상 신세계의 며느리 고현정이 아닌 고현정의 남편 정용진, 고현정의 시어머니 이명희로 다루어 어느 시집인들 좋아했겠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현정의 입지와 활동의 폭이 좁아졌을 것이라는 게 측근의 이야기다. 게다가 지난해 겨울 발생한 이태원 교통사고와 최근 한강 둔치에서 발생한 차량 도난 사건 등으로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시집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 정용진 씨와 관련한 무수한 소문이었어요. 어느 연예인과 사귄 다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 해초 사업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소문 속에서도 잦은 출장에 늘 새벽이나 들어오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어땠기겠어요. 스트레스 탓인지 한동안 신누염을 앓아 병원에 다녔어요. 여기에 두 사람의 성격 차이도 불화를 불렀다. 늘 손에 책을 들고 다닐 정도로 연예인답지 않게 조용한 성격인 고현정과 달리 정부 사장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면 시집 쪽에선 벌써 이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 9월이 시어머니 이명희 회장의 생일이 없거든요. 그것도 회갑이었죠. 그런데 하와이로 아들과 딸만 불러들인 모양이에요. 소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부부는 화해를 위한 노력도 보였다. 지난 10월 중순 일주일가량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 하와이에 있던 시부모까지 함께 간 여행이었다고 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연락이 왔더군요. 평소 늘 집안에만 있어서 그런지 가족 나들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게다가 시부모와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참고 살아야지 어느 부부나 조금씩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시부모와 남편에게 잘해라 하며 격려까지 했어요.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어쩐 일인지 고현정에게서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25일 한강 둔치에서 고현정이 포르쉐 승용차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한강 둔치에 잠시 세워둔 1억 7천만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와 차 안에 있던 이보색 노란 가방 100만원권, 수표 한 장 10만원권, 수표 40장, 현금 50만원, 1만엔 꺼낸화 10장 등 850만원 상당의 공품을 도난당한 것 단순한 도난 사건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그러나 도난 시간에 대한 범인과 고현정의 진술이 밤 10시 30분과 새벽 3시로 각각 다르고 당시 고현정이 술에 취한 채 한 남자와 동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무수한 의혹을 만들었다. 그 밤에 왜 한강에 갔는지, 동승한 남자는 누구인지, 도난 시간이 서로 엇갈리는데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그리고 사건의 배경으로 불화설이 또다시 불거졌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내일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상태죠. 벌써 그때의 이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이혼을 앞둔 여자의 쓰라린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가 한강을 간들 누구와 간들 그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측근은 그동안 남편과 시집과 의불화로 힘겨워하던 고현정이 도난 사건으로 다시 구설수에 오르자 이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평소 행동으로 보아 그 늦은 밤에 한강 둔치에 왜 어떤 남자와 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현정의 6살 배기 아들과 4살 배기 딸을 걱정했다. 평소 고현정은 아이들 없이 단 하루도 못 살 것 동일하다고 했다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가 앞으로 흘려야 할 눈물을 안쓰러워 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고현정의 연예계 컴백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영화 시사회와 패션 발표회장 등의 얼굴을 비쳤던 그가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두고 벌써 매니저까지 점찍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 그는 최근 동료 탤런트 방송 관계자 등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연예계 복귀의 뜻을 살짝 내비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신세대 탤런트 BC 등을 집으로 초대 연예계 동향에 대해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op스타 출신의 재벌가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떼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고현정 이혼 후 그에게 쏠리는 팬들의 시선은 남들이 잠든 시간에 강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을 텐데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한 네티즌의 말처럼 연민과 안타까움이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 그의 발걸음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려댔다.